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못 들어가서 그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겁니다. 반대편에서 덮어 씌운 막말 프레임, 그러나 그것은 대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자기 개보원들한테 시시를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이중 플레이 하는지, 더 이상 아마 논쟁하면 할수록 김웅 의원 표가 없어질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선배를 물어뜯는다고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아치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막말을 한 바도 없는데 그걸 비담은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선 공부하신다고 전문가도 만나시고 또 자영업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자로 국민의힘의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6년 전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래 단 한 번도 당적을 옮긴 일도, 당을 떠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3차례나 출마 지역을 쫓겨 다니면서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 시민들께 단 40일만 떠났다가 당선 즉시 바로 복당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일을 넘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거쳐서 국회의원 5선, 광역단체장 재선, 원내대표, 당대표, 당대선 후보까지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만 밖에서 머문 지난 1년 동안은 제 정치 역정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기 당대표로서 위장평화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 자리를 물러났지만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해하거나 당의 명예를 더럽히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 80%가 속았던 위정평화 지선을 저 혼자 감내하기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총선의 불가피한 탈당도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음으로써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민주정당 제도입니다. 이에 당원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복당 신청서를 쓰고 심사를 받는 복당 절차를 밟으려는 것입니다.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300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조속히 다시 하나가 되어 정권 교체의 큰 길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내 페북에 쓴 대로요. 황 대표는 지난 공천의 책임자고 가해자지. 나는 아무런 사유 없이 공천 배제된 피해자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반열에 놓고 쓰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정치 재개하는 거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일을 특정 정치인이 정치 재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다시 이게 군사정권 시대에 정치활동 정화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옳지 못한 이야기죠. 그건 국민들 판단 사항이고 당원들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황 대표가 정치 재개하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황 대표하고 저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쓰는 것은 또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 의원들이 의원님의 국감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부죠. 일부 의원들이 그렇고 또 조건을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복당 여부는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 시사 포커스인가요? 거기에서도 83% 이상 10만 명이 투표했는데 8만 3천 명이 복당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거죠. 1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내가 기사를 잠시 보니까 중복 투표 운운하는데 중복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계정을 2개를 만드는 사람은 드루킹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어제 내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7%가 찬성한다. 그리고 적시 복당도 64% 정도 된다. 그 이야기 나오는 걸 보고 2017년도에 7월에 당대표 선거 때 제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가 65.7%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유사하게 찬성률이 나왔다. 그것은 빨리 복당을 하라는 그런 요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아마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겁니다.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반대편에서 덮어 씌운 막말 프레임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대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유승민 의원은 복당에 찬성하는데 유승민계 의원들 일부가 그것도 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부가 반대한다고 나서는 거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유승민 의원이 자기 개보원들한테 지시를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이중 플레이 하는지 그걸 내가 좀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중 플레이나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 전원 찬성을 하면 그건 김정은이 당이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롯이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하신 게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도 주택이
지금 지난 1년간 신청을 안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촛불 사태 때 친이 친박 공천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2008년도 총선이었죠. 그 18명인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MB가 청와대에서 복당을 못 시키게 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때 일방적으로 복당을 시키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김무성을 비롯한 탈당파들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왔을 때 바로 복당을 내시켰습니다. 2008년도 6월에.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대노를 했죠. 그렇지만은 나는 원래 우리 식구였는데 공천이 잘못돼서 나간 사람을 당선돼서 돌아왔으면 복당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복당을 시켰어요. 또 지난번에 당대표를 할 때 바른정당에서 돌아오는 사람 전부 다 복당 신청서 안 받고 바로 일방적인 선언으로 다 복당을 시켰어요. 내가 두 번에 걸쳐서 나갔던 사람 복당을 내가 직접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복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기에 그래서 지난번에 전례도 있는데 두 번의 전례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내가 또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제도가 바뀌었다면 또 그게 관행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오늘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당내에서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다시 모시고자 이런 소리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특정 없나요? 아직 내가 못 들어가서 그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말 하기가 그런데 나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악연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계실 때에는 노선 문제 때문에 충돌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 나오고 난 뒤에 난 단 한 번도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잘하고 나가셨다. 고생하셨다. 그래 이야기를 하지 그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도자로서 이번 생각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까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인데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평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기 직전에 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하나만 한 말씀을 하시길래 평가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내 생방송으로 보고 왔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하나만한 말씀을 하셨다. 막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영남당이 어떤 일 어쩌니 보수 꼴통이다 지역민들을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각 정당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두터운 청이 있는 기반이 있는 그런 정당 그것을 기초로 정당을 꾸려나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을 호남 꼰대당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지난 총선에서 몰표로 밀어준 그 지역을 폄하해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되찾아오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이고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입니다. 사실 수도권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영남, 호남, 충청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권을 만든 것이지 오리지널 수도권 출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의 민심이 모여서 수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깊이 숙지하고 당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자주 올 수 있게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내가 더 이상 상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쓴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그게 나를 대신해서 논쟁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 한 6개월 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도 두 분 하면서 했는데 좋은 이야기 서로 많이 했어요. 내가 요청한 적도 있고 지가 요청한 적도 있고.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하니까 내가 좀 어리둥절하죠. 의도가 혹시 뭐라고? 아니 나는 그거 모르지.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간단히 쓴 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아마 논쟁하면 할수록 김웅 의원 표가 없어질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아마 할수록 자기가 아마 전당대회 공경에 몰릴 겁니다. 선배를 물어 뜯는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대안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특정 선배를 하나 물고 늘어짐으로써 한번 올라가 보겠다. 나는 그거 정치판에서 성공한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 기사 같은 과연 그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받아들여진다면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지사는 베네수엘라 급행열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런 양아치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막말을 한 바다 없는데 그걸 비담은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드루킹까지 시작해서 프레임 씌워놓고 쌍욕을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분이 과연 대통령이 되겠어요?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다 하지만은 그 노공기 털어버리면 그 찍어줄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다 정리하고 대국민 진짜 사죄를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게 맞지. 그것은 전혀 언급함도 없고 자기가 한 양아치 망나니 짓은 전혀 말도 하지 않고 성남시장 경기지사까지는 내가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슨 양아치 짓, 망나니 짓 한 거,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옳은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선 공부하신다고
외부 인사들을 노동이 뭐 전문가도 만나시고 어제 자영업자 대통령의 직책 중에서 직무 중에서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전부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인데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합니다. 그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겠죠.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막말 프레임 요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특정 계파의 이중 플레이라고 봅니다. 어떤 개파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하시나요?